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환입니다. 오늘은 가수 정진우 씨 아시죠? 그 불법 도박, 해외 선물에 관해서도 잘 아시고 또 사설 도박, 불법 토토 뭐 각 분야 되게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도박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어보고자 정진우 씨 집 쪽으로 왔습니다. 상당히 오늘도 날이 추운 날인데요. 일단 가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원정으로 이렇게 또 원정. 원정을 자주 다니시는. 어쩌다 보니까 요즘 좀 다닌 것 같아요. 네. 김포에 와서 네. 이제 가수 정진우 씨의 홈그라운드에 와서 오늘 도박 관련 얘기도 나눠보고 또 이제 온라인에서 BJ들의 어떻게 뭐 제안이 오는지 예 그런 것도 들어보고 뭐 해외 선물 설거래소에서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총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다른 영상들을 보니까 도박계 전문가시더라고요. 가수지만 도박을 잘 아시는. 혹시 저 취조하러 오신 거 아니야 아니죠? 아닙니다. 스타일이 약간 네. 그래갖고 예, 죄송합니다. 어쨌건 오늘은 가수 정진우 씨를 모셨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뭐 최근 근황 토크 잠깐 해볼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노래 방송하고 예. 그 다음에 보컬 피드백 그러니까 네. 레슨 같은 거 좀 하고 또 유일하게 또 독보적인 또 도박 근절 예. 캠페인을 제가 2018년도 정도부터 하고 있고 예. 공공기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2021년도나 2022년도 때는 공식 홍보대사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세 가지 컨텐츠로 일단 네.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도박 근절 대사로 앞장서고 계시는 어쨌든 도박을 모든 사람들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주변에 하고 계신가요? 웬만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 현실적으로 예. 지금 빠진 노림쟁이들은 빠져나오진 못해요 어차피. 근데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도박에 예. 대해서 아예 그냥 개념이 없고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일부 방송이라든지 도박이 아닌 것처럼 방송을 하는 사람들 걸 보고 예. 빠져들었다가 눈을 떠보면 그냥 현실이에요. 돈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방지하는 거를 이제 주된 목적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박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서는 구제 불가능이다.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예. 귀신에 씌인다고 하거든요. 귀신에 씌이다 보면은 뭐 며칠 지나다 보면 그냥 뭐 어떻게 뭐야 돈이 하나도 없어.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예.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사람도 더 잘 알아요. 김 기자님 같은 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전 예방 같은. 사전 예방.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도박 관련 얘기, 해외 선물 관련 얘기, 뭐 사설 총판들의 얘기 등등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론 취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아는 거고 진짜 그 안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오래전에 이제 도박에 빠져들게 된 이유. 환경 탓을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저의 선택이었는데 어릴 때 그런 환경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상상하기 힘든 나이에서부터 이제 생활적인 그런 노름을 많이 했었죠. 하다가 예. 결국에는 그게 15년간 도박을 하면서 이제 지냈었죠. 한 15년. 딱 예. 15년이네. 15년. 17살 때부터. 근데 일반적인 도박쟁이다 이러면은 뭐 그런 타짜의 호구들처럼 네. 순식간에 털려서 개털돼서 더 이상은 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15년간 그래도 롱런 하신 거잖아요. 뭐 말하자면. 롱런. 제가 좀 집념이 좀 많이 좀 강한 편이에요. 예. 남들이 얘기하는 게 참 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독한 사람. 똑같은 조건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1%라도 더 승률을 가져올까라는 그런 연구 자체를 어릴 때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어렸을 때부터 말도 안 되는 노력을 많이 했었죠, 진짜. 어떤 노력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한게임이라는 예. 회사에서 이제 불법적인 그걸 하고 있었을 때인데 바둑이 한게임 뭐 세븐 뭐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현금 거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전에는 한 사람 앞에 아이디를 한 개밖에 못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 번 만든 닉네임은 바꿀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치러 갔는데 김 기자 딱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김 기자에 확실해요. 어제 그 김 기자 또 왔네. 맞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의 그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공책 한 권에 다 적어놨어요. 많은 사람들 거를. 이 사람은 3초 있다가 뭐 스테이를 누르고 하프를 때리면은 굴하다. 바로바로 빠꾸가 바로바로 나오면은 뭐 진짜다. 네. 뭐 이런 자기들만의 그냥 스타일 같은 거를 전부 다 제가 적어놓고 네. 게임을 했어.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막 체면을 걸어서 게임을 어떻게 했냐면은 좋은 패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질 수 없는 패를 가지고 네. 있으면 혼자서 막 궁시렁대요. 아, 좋겠다. 이거 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예. 일부러 막 반대인 상황을 막 연기. 하면서까지 네, 아무리 네. 컴퓨터라도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왜냐면 걔들도 나를 알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어린 나이에서 해선 안 되는 허송세월을 어떻게
보낸 거죠.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이죠. 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네. 뭐 공부는 조금 등한시하고 대신에 이제 도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던 그렇게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하신 건가요? 대학교는 제가 4살인가 5살 때 늦게 좀 갔어요. 이제 20살이 돼서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어떤 선택을 좀 하셨나요? 실제로 이제 네. 판때기를 좀 많이 좀 돌아다니면서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카드를 치는 어. 그런 것들을 좀 했었죠. 진짜 타짜 3 같은 삶이셨네요. 그렇긴 한데 워낙 또 크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뭐 제가 뭐 그런 주인공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린 나이에 해서 안 되는 1%가 0.1%도 안 될 거예요. 이런 경우 자체가. 그렇겠죠. 너무 네. 어린 나이에 20살 때 뭐 오프라인 도박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오면은 좀 가게에서 뭐 경계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가게라는 개념보다 지인의 지인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가게 사장님, 네. 뭐 저 가게 뭐 부장, 친한 사람들, 내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어느 동네에 가더라도 항상 그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예. 뭐 이제 소개 받아가지고 친해지고 또 사람들 가까워지면 또 저기 가고 저기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수원 뭐 신갈 뭐 의정부 뭐 또 아는 사람 줄 다서 또 이렇게 뭐 가고 뭐 그런 가게보다는 뭔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치는 뭐 그런 건가요? 집에서 칠 때도 있고요. 방을 잡아 칠 때도 있고 음. 좀 좋은 데 가면 테이블이 구비된 데도 있고 예. 뭐 그런 거죠. 그런 데는 종목은 뭐였나요? 그때 당시에는 세븐이에요. 세븐과 바둑이. 그때 당시에 세븐하고 바둑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뭐예요? 그냥 그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세븐 바둑이가 시작은 세븐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바둑이로 점점 많이 물들어가는 상황. 그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세븐은 말 그대로 이제 포커 예예. 제일 기본적인 포커. 포커고 세븐은 높은 패를 이제 가져가는 거고 예. 바둑이는 상대방 카드를 하나도 못 보고 내 카드도 하나도 안 보여주면서 낮은 패를 최대한 만드는 게임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남의 패를 하나도 못 보면은 좀 실력이 더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과감성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네. 조금 도박에 노출되기 좋은 환경이었다. 그 환경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좀 환경적으로 그랬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환경이 그랬나요? 저희 어머님과 제가 두 가족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 부유한 것도 아니고 제가 25살 때까지 법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거든요. 예. 혼자서 이제 자식을 이제 기르는데 아마 좀 많이 힘드셨을 거고 예.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다가 어려서 한 9살인가 아무튼 10살 때 엄마가 이제 어디 가자 해가지고 집에 혼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녁에 이제 네. 갔는데 당구장을 갔어요. 당구장을 갔는데 당구장이 아니고 아저씨들이 전부 다 그냥 앉아서 전부 다 여기도 카드 치고 다 막 이렇게 앉아서 막 담배 피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걸 딱 목격했거든요. 예. 그리고 옛날에 체리 마스터라고 띠리디리디리디링 띠리링 이러면서 이렇게 뭐 빠친코 같은 게임이 있어요. 빠친코. 밑으로 이렇게 인형 뽑기처럼 밑으로 보면서 게임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 이렇게 한 개씩 넣다가 아저씨들이 이제 돈 넣는 방법을 알려주죠.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오라고 놀고 있어. 이러면 나는 거기서 오라고 놀고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럼 애가 막 동전 이렇게 막 넣거든요. 이렇게 자꾸 네. 돈을 100원짜리를 넣고 게임을 해서 터지면은 100원짜리가 계속 나오죠 밑에서 그런 걸로 이제 심심하니까 거기서 좀 놀아라는 식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저씨들 와가지고 뭐 누구냐 뭐 물어보면 난 누구다 그러고 뭐 아저씨 10,000원씩 주고 막 20,000원씩 주고 9살 때 개념이 없으니까 카드 친다는 느낌 고스톱 친다는 느낌의 인식은 있는데 전혀 그 분위기가 뭔가 살벌하거나 나빠 보이거나 이런 인식이 없었어요. 나한테 막 돈도 주고 하니까. 그 타짜 원의 그 못된 도박장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그 판을 가서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냥 엄마가 저기 있으라니까 그냥 이따가 아저씨 돈 주고 하니까 그게 아직 너무 좋아 네, 보이는 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빚을 내가지고 예. 거기서 꽁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스스로 어릴 때 도박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무서움 자체를 느끼기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저한테 이렇게 몸에 그냥 습득이 됐다고 해야 되나? 친숙해져 버렸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께서는 핑계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돌이켜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아 내가 왜 하필 많은 것들 중에 도박을 하게 됐냐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그 인식도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제 의지죠. 소위 판때기 이렇게 다니면서 뭐 하다가 이제 대학교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살 때 그렇게 하고 네. 대학교는 이제 25살 때 가시기 전까지 계속 그러면 뭐 그 그런- 오프라인 활동을 네, 좀 하신 오프라인도 거예요? 하고 온라인도 하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재능이 있었어요. 예, 지진 않았죠. 그래요? 예. 계속 다니는 이유는 잘 되기 때문에 다닌다고. 그런 오프라인 도박장은 우리 뭐 소위 타짜라고 해서 막 밑장 빼고 막 이런 건 없나요?
있는 곳도 있죠. 그래요? 기술자도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럼 잡아요 진짜? 뭐 손목 잡고 이런 건 없고 그거를 볼 줄 알면은 그냥 뭐 오늘 게임 안 될 것 같네요 하면서 그냥 일어나서 가요. 그거를 나머지 사람들은 볼 줄 모르잖아요. 예. 볼 줄 모르니까 그냥 계속 치는 거죠. 그 순간순간적으로 못 잡아내요. 영화처럼 절대로 못 잡아내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잡아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없어요. 절대 영화처럼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근데 그럼 오프라인에서는 뭐 실제로 뭐 카드에 뭐 특수한 카드를 쓴다거나 뭐 그런 경우. 렌즈랑 표시목 카드가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 쳤는데 누가 렌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일단 그건 모르죠. 일단 어떻게 합니까? 렌즈 자체도 눈이 끼고 있으면은 그게 표시가 잘 안 나요. 카드를 치다 보면 이게 뭐 냄새가 나거나 좀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거나 아무리 렌즈를 끼더라도 왜냐면 계속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계속 예.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슬슬 의심이 가는 거지. 어. 렌즈 카드는 근데 누구나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거라서 쉽게 썼다가 제가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구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빼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빼버리고 내가 껴가 보이면 끝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동네 바보도 데리고 하는 그런 것에서 렌즈를 그냥 쓰는 네. 거지. 카드를 좀 잘 치고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조성이 되는 곳에서 네. 절대로 그냥 시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렌즈 너무 자체는. 증거가 빼박으로 있기 그거는 때문에 끝이에요. 그냥. 이 영화에서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네요. 영화는 솔직히 그냥 재밌게 네. 만들려고 예. 뭐 그러는 거고. 그럼 보통 오프라인에서의 승부는 뭘로 나는 거예요? 실력이 많이 크죠. 그러니까 운도 당연히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 도박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도박 근절 방송입니다. 네, 이거는. 그럼 많이 여기서 할 이제 왜 오프라인 도박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많은 도박도 마찬가지지만 예. 어떠한 판때기를 보더라도 50대 50이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 딜러비를 떼간다든지 예. 뭐 하우스비를 낸다든지 예. 뭐든지 간에 50대 50은 일단 없고 예.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예. 내 돈을 먹기 위해서 업장을 차리고 그러니까 예. 결국엔 돈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거를 무조건 해내요. 예.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오프라인에서의 얘기를 이제 뭐 마치자면 네네. 뭔가 그런 짜고 사기 도박 이런 것도 있나요? 이 강남구만 따지잖아요.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그냥 미니멈으로 잡아서 5천 명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오프라인도 많고 예. 뭐 사설 하우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간판 걸어놓고 보드 게임 하는데도 캐시 게임도 하고 예. 뭐 음. 근데 거기에 블랙 딜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블랙 딜러가 뭐예요? 딜러가 이제 구라를 치는 거죠. 뭐 옛날에는 시간당 이렇게 받는데 예. 이젠 애들이 이제 머리가 커져가지고 예. 블랙 딜러를 고용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 무너뜨리는데 그 무너뜨리는 금액이 얼마 뭐 퍼센테이지 아, 뭐 이런 식으로 받아요. 총판 같이 하네요. 내가 제 한 1억 뜯었는데 100만 원 받는 건 너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블랙 딜러가 강남에 현재 10명 있잖아요. 예. 한 달 뒤엔 15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현재 블랙 딜러라는 사람이 있으면 예. 그 사람은 그 기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계속 배우죠. 그럼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날 뿐이에요. 이걸 방지하는 건 뭐냐? 내가 거기 응해주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오프라인 도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근절 캠페인을 네네. 또 할 만한 그 얘기가 나왔네요. 오프라인 도박해서 블랙 딜러한테 잘못 걸리면 끝이다 어차피. 모든 판이 그렇진 않지만 내가 개인으로서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지옥인지 알았을 때는 벌써 이미 끝나버렸고. 근데 요즘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홀덤이 인기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홀덤이라는 것도 자세하게 이제 파고들면 세븐 포커라는 네. 그 룰을 가져가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외국에서 이제 스포츠화 예. 뭐 이렇게 시키면서 뭐 상금 대회 같은 거 하고 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홀덤은 괜찮다 뭐 이런 식의 예. 유행 아닌 유행 같은 느낌이 좀 예. 많죠. 올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둑이라든지 세븐 같은 거는 예. 순차 베팅이죠. 뭐 예. 1, 2, 4, 8, 16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베팅을 하고 내가 방어를 하려면은 쉽게 얘기해서 콜만 계속 받게 되면 예. 최소한 방어할 수 있는 1, 2, 4, 8에서 8에서 그냥 끝날 수 있는데 홀덤은 올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현재 82%의 확률인데 상대방이 올인을 걸면 예. 나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82% 확률이 지금 예. 있으니까 들어갔어요. 근데 카드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근데 배팅은 올인을 내었기 때문에 예.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음. 세븐이나 바두이 같은 거는 내가 매번 판마다 이길 수는 없어요. 1대1로 하는데 5번 지고 5번 이겼어요. 예. 근데 내가 질 때는 조금 방어를 잘하고 음. 이길 때는 배팅을 잘해서 많이 먹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을 올려가는 식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물론 게임을 보면은 이제 올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좀 힘들죠. 그리고 그렇게 올인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오히려 좀 더 블랙 딜러든 혹은 사기 도박이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완전 어떻게 보면 최적의 조건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오프라인 도박의 생활은 근데 그 계속 20대부터 계속 가신 거예요? 오프라인은 제가 25대부터는 이제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못한. 네, 못한 거죠. 25살 때는 이제 M2M 이런 네. 그룹에 들어가면서 네네. 이제 아무래도 얼굴이 좀 팔릴 것
것을 그쵸. 우려해서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오프라인 도박은 끊고 이제 온라인 도박으로 갔습니다.